몇 시간 후에 먼동이 트자마자 해군 전우들의 복수를 위해서 미군기들이 날아옵니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는 과달카날 남쪽 500km 지점까지 접근한 후에 어벤져 뇌격기대를 날려보냈는데, 이 뇌격기들은 비틀거리면서 느리게 후퇴하고 있었던 전함 히에이를 포착하게 됩니다. 너무 먼 거리에서 발진한 미 함재기들은 엔터프라이즈로 돌아갈 연료가 부족하게 될 것이므로 공습을 마친 후에는 핸더슨 비행장으로 착륙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죠. 어벤져 뇌격기 9대와 와일드캣 6대는 전함 히에이를 포착하자마자 즉시 공습을 감행했는데, 9발의 어뢰 중에 3발이 명중하면서 히에이는 조타력을 상실하고 표류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들이 사라지자마자 호주의 에스피리투 산토에서 날아온 B-17 중폭격기들이 수십 발의 폭탄을 퍼부었는데, 이 중 한 발이 정확하게 명중하면서 히에이는 검은 연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최후의 결정타는 캡터스 비행단의 몫이었는데, 핸더슨 비행장에서 날아온 돈틀리스 폭격기들이 2발의 폭탄을 추가로 명중시키면서 전함 히에이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미군기들이 모두 사라진 후에 끈질기게 버티고 있었던 전함 히에이는 어둠이 찾아오면서 결국 침몰해버리게 되는데, 이 전함은 태평양 전쟁에서 침몰한 첫 번째 일본 전함으로 기록됩니다. 일본군은 이날 밤 순양함 3척과 구축함 4척을 과달카날로 침투시켜서 핸더슨 비행장에 수백 발의 함포 사격을 가했는데, 미군으로서는 다행하게도 대다수의 포탄이 주요 시설을 빗나갔으며 단지 항공기 10여 대가 손실되는 경미한 피해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활주로와 연료 저장고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아서 항공작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다음 날인 11월 14일 새벽부터 캡터스 비행단의 조종사들도 일본 함대를 추격하기 위해서 출격하기 시작합니다.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하는 항공기들 중에는 엔터프라이즈 소속의 함재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함재기들은 전날 공습작전 후에 핸더슨 비행장으로 착륙했으며 재급유와 재무장을 완료하고 캡터스 비행단과 함께 출동한 것입니다. 야간 포격을 퍼붓고 후퇴하던 일본 함선들은 과달카날 북쪽 230km 해상에서 미군기들에게 포착되었는데, 미군기들은 즉각 공습에 돌입했으며 중순양함 한 척과 경순양함 한 척에 어뢰와 폭탄을 몇 발 명중시키면서 큰 손상을 입히게 되었죠. 과달카날 남동쪽 320km 해상까지 접근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도 계속 함재기들을 발진시켰는데, 이 함재기들도 일본 함대에게 맹공을 퍼부어서 비틀거리며 후퇴하던 중순양함 기누가사가 결국 침몰해버렸으며 중순양함 2척과 경순양함 1척을 대파시키게 됩니다. 핸더슨 비행장을 야간 포격했던 일본 순양함대는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도 못한 채로 오히려 처참한 몰골이 되었으며, 공습에서 살아남은 함선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몰골이 돼서 간신히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캡터스 비행단의 정찰기가 과달카날 북쪽 해안에서 접근하고 있었던 일본 수송함대를 발견합니다. 구축함 11척의 호위를 받는 11척의 대형 수송선들이 과달카날을 향해서 남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수송선단은 과달카날의 일본 육군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던 식량과 탄약 등의 보급 물자와
6,000명에 달하는 지원 병력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송선단은 일본 순양함들이 야간 포격작전을 성공시켜서 핸더슨 비행장이 무력화되었기를 기대하면서 과감하게 접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군의 기대와는 달리 동이 트자마자 핸더슨 비행장에서 날아온 미군기들이 마치 늑대무리처럼 몰려들어 수송선단을 맹폭합니다. P-38 라이팅의 상공 엄호를 받으며 에어라코브라 전투기들이 저공으로 날아들어 기관포와 폭탄을 사정없이 퍼붓습니다. 에어라코브라가 돌아가자 연이어 돈틀리스 폭격기들과 어벤져 뇌격기들이 파상 공격을 퍼부었죠. 이날의 공습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됩니다. 공습을 마치고 돌아온 항공기들에는 즉시 정비요원들이 달려들어 재무장과 재급유를 실시했으며 조종사들은 마른 목을 축이고는 다시 조종석에 올라 출격했던 것입니다. 지속적인 공습에 노출된 일본 수송선단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캡터스 비행단과 엔터프라이즈의 함재기들이 연이어 돌입해서 일본 수상함대를 난타했으며 에스피리 투산토에서 날아온 15대의 B-17 폭격기까지 가세하면서 폭탄의 비를 뿌려대고 있었죠. 이 무렵 전투지역에 항공모함 주니어에서 날아온 제로 전투기들이 도착했지만 수적으로 압도당한 상태에서 와일드캣 전투기들과 교전에 휘말렸으며 일부 제로기는 B-17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상승하다가 오히려 B-17의 방어기총 사격에 얻어맞고 격추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날의 교전에서 미군기는 7대가 손실되었지만 13대의 제로 전투기들이 격추되었으며 과반수의 일본 수송선들이 소중한 보급물자와 500명 정도의 지원 병력과 함께 수장되어 버립니다. 전투가 모두 끝난 후에 11척의 수송선 중에서 겨우 4척만이 간신히 살아남아서 퇴각하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보급물자가 상실되면서 일본 해군의 과감한 수송작전은 대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한편 엔터프라이즈는 자체 방어에 필요한 와일드캣 전투기 18대만 남기고 모든 함재기들을 출격시킨 상태였는데 이 함재기들은 작전을 마치면 핸더슨 비행장으로 날아가서 캡터스 비행단과 합동작전을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직 정상적인 항공작전이 어려웠던 엔터프라이즈는 다음날 뉴칼레도니아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로써 11월 14일에 치열한 전투가 모두 끝나게 되었으며 이날은 캡터스 비행단과 엔터프라이즈의 함재기 부대에게는 빛나는 승전의 날로 기록됩니다. 전날의 야간 전투에서 큰 희생을 치루었던 아군 순양함대의 복수를 2배로 갚아준 셈이었죠.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던 야마모토 제독은 복수심에 불타올라 또다시 야간 전투를 명령합니다. 야마모토는 해역에 남아있었던 수상함대를 총동원해서 전함 기리시마를 주축으로 하는 함대를 편성하고 즉시 남아있어 루넷가시 같은 핸더슨 비행장을 이날 밤에는 반드시 경멸해버리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과연 야마모토의 마지막 승부는 성공하게 될까요?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